당신의 사연에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일단 제 아버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끔씩 집에 들어오는 날은 언제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죠. 아버지는 저와 동생을 때리면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모아둔 돈을 건네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은 여느 때와 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 어머니와 저, 동생에게 집을 나가라고 협박했고 저희들은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나 반지하 집을 구해 살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요구르트 배달, 베이비시터,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저와 동생을 키우셨고 저와 동생도 고등학생 때부터 쉼없이 배달, 서빙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했죠. 생활고에 힘들었지만 친척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리고 또 대출을 받아 갚아나가며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은의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에피소드는 그 중에서 부양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가족관계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가정사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제 고통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소송까지 시작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이 부양 소송은 보통은 오랜 기간 관계가 이제 단절된 부모가 본인을 부양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자식에게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자녀분들의 고통이 다른 사건보다 훨씬 더 좀 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처럼 부양소송은 가족관계가 오랫동안 실질적으로는 단절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더라도 법적인 가족관계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 법적인 가족관계는 개인의 의사로 마음대로 소멸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서 이제 소송이 비롯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행히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 전 결혼도 하게 되었고 아이도 생겼고 대출금이 대부분이지만 작은 아파트도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부터 갑자기 아버지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프니 병원비로 써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몇 번 돈을 주었는데 최근 들어 점점 연락이 잦아지더니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회사로까지 전화를 해서 자기를 화나게 하면 큰일 난다, 직장을 못 다니게 만들겠다, 이혼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고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는 어렵게 지내다가 경제적 형편이 조금 나아지자 아버지께서 본인을 부양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이 부양 의무는 민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계 혈족, 즉 부모 자식 관계는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가 인정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스스로 본인의 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적인 부양 의무는 부양의 정도에 따라서 1차 부양 의무와 2차 부양 의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1차 부양 의무는 내 생활이 어렵더라도 가족을 내 생활과 비슷한 정도로 부양을 해야 되는 의무를 의미하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거나 아니면 부부 상호 간에 1차 부양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2차 부양 의무는 본인의 생활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본인의 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 생존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부양의 의무를 지는 것을 2차 부양 의무라고 하는데, 이 사건처럼 성년인 아들이 아버지를 부양해야 될 의무는 이 2차 부양 의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아버지와 실제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지만, 만약 아버지가 스스로 본인의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인 거죠.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마치고 부양료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어떤 여자와 함께요. 재판이 시작되었고 변호사님은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저는 전부 승소하였고 부양료를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의무는 무엇일까? 자식의 의무는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들을 대리를 해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는 2차 부양 의무이기 때문에 내 생활에 여력이 있어야 부양 의무를 지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형편상 아버지를 부양할 정도의 여력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상황상 아버지가 자력으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본인을 부양하지 않았고 가정폭력 등을 행사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부양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3가지 주장들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이제 주장을 해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실질적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가 완전히 끝난 사이에서 부양 의무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양쪽 중 한 명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됨에 따라서 상속이 문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혹시 가족관계로 인해서 비슷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거나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미리 준비할 부분은 없는지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쉽고 유익한 법률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